이때 영숙도 등장합니다. 영숙도 모르고 있었어요. 소문은 영수가 현숙에게, 현숙이 정희에게, 정희가 옥순에게, 옥순이 영숙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요. 듣고 나서는 잠시 놀라더니 바로 추측을 시작합니다. 영수는 정숙, 현숙 둘 다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고요. 현숙의 표는 단돌이 해놓고 정숙에게 신청하려 한다 뭐 그런 거죠. 이거 뭐 음모론도 아니고요. 대단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수를 불러내는 정숙이었고요. 휴대권을 왜 딴 데 썼냐 한마디 하죠. 영수가 난처해하면서 다급하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정숙은 아니 그냥 데이트 나가서 해. 내가 쓰려고 너한테. 영수가 순간 말을 잃어요. 고마워, 고마워. 감동에 찬 눈입니다. 저런 표정 처음 봤네요. 정숙이 가고 나서도 상철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넋이 나가 있습니다. 나는 정숙에게 신청하려던 휴대권 현숙에게 썼는데 나를 피하던 정숙이 그 귀한 휴대권을 나한테 쓴다는데 나는 어제까지도 정숙의 1순위였는데 나는 마음을 정했는 줄 알았는데 현숙은 나한테 화를 내고 뭐 두뇌 회로가 망가진 상태로 보여요.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10화 첫 번째 리뷰입니다. 10화에서도 주인공은 역시 영수. 이번 28기는 영수가 정말 단독 주인공이고 효자 주인공 노릇 톡톡히 했네요. 영수가 슈퍼데이트권을 한 장 땄습니다. 그런데 영수의 상대 여자들인 정숙도 한 장, 현숙도 한 장 땄습니다. 이 세 장의 슈퍼데이트권의 향방에 대해서 모든 출연자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정숙의 승부수가 먹히면서 영수의 선택이 한쪽으로 좀 기울었다가 다음에는 현숙의 압박이 좀 먹히면서 또다시 방향이 좀 틀어졌고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정숙의 과감한 반전 행보 때문에 영수가 감동까지 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네, 그나저나 다음 화 11화가 28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슈퍼데이트가 하나도 안 나왔고요. 5일차 밤 있을 술자리도 하나도 안 나왔고 6일차 아침에 데이트 뭐 프로포즈 이런 것도 아직 하나도 없는데 다음 화 11화로 마무리되나 봅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역대 최초로 12화까지 가서 나는 솔로 기록 세우나 했었거든요. 다른 돌싱 특집들처럼 11화로 마무리되나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5일차 오후입니다. 점심들 먹고 슈퍼데이트권을 걸고 게임도 하고 왔어요. 늦은 오후 되겠습니다. 감자 레이스, 100일장, 체조 따라하기, 오래 달리기 있었는데요. 다음 화에서 자세히 리뷰하기로 하시고요. 오늘은 가장 뜨거웠던 영수의 선택, 그리고 영수의 여자들의 선택에만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소문과 이야기와 가설과 음모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였습니다. 슈퍼데이트권을 따고 돌아온 영수는 현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정숙에게 쓰겠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정숙이 만나주질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면 슈퍼데이트밖에 없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마음속의 결심을 왜 먼저 현숙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정숙에게 먼저 데이트 신청하고 나서 현숙에게 통보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음모론을 시작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영수는 단지 현숙으로 다 결정했고 마음을 자신의 찝찝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숙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숙에게 미안해서 현숙에게 먼저 고백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이 시각 현재 영수는 현숙으로 골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거죠. 현숙도 슈퍼데이트권을 땄고요. 현숙이 현재 다른 남자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영수도 그걸 알고요. 그냥 현숙의 화만 돋구지 않는다면 현숙은 자기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정할 경우 자신의 슈퍼데이트권을 자신을 계속 거절 중인 정숙에게 써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현숙에게 이 얘기를 안 하고 정숙에게 먼저 써버리면 현숙은 분명히 화가 날 테고요. 그러면 현숙도 놓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먼저 털어놓고
대신 나는 너로 결정했다는 말로 현숙을 안심시킨 다음에 양쪽과의 데이트를 모두 성사시키겠다는 판단, 너무 당연해서 사실 음모론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현숙은 기분은 나쁘지만 정숙을 정리하고 오겠다는 말을 일단 믿고 놓아주는 분위기였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바로 정희를 만납니다. 정희를 만나서 영수가 휴대권을 정숙에게 쓰겠다고 한 걸 말해요. 정희는 사실 이때 현숙과 사이가 특별히 나쁘지 않은 가장 좋은 조력자이긴 했어요. 그런데 정희가 또 공감력 좋은 상담가는 아닌 것 같아요. 현숙의 환상을 깨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너는 영수님이 왜 좋아? 그렇게 애매하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왜 그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야. 손 잡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중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영향이 꽤 컸을 것 같아요. 영수의 말을 그냥 믿으면 안 되겠다. 확실히 해줄 게 아니면 영수를 믿기 어렵다. 내가 영수의 언어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건 오판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고 정의의 역할이 컸습니다. 정의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정숙이 들어와요. 둘 다 현재 슈퍼데이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의 여자들이죠. 바로 예고편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마치 둘이 싸우는 장면인 것처럼 나왔지만 제가 리뷰에서 예측해드린 대로 대충 서로 화해하고 봉합하는 장면입니다. 정숙이 시작했고요. 둘은 어젯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직접적인 사과는 안 하지만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신기하게도 사과를 직접적으로 안 해요. 그러나 영수에 대한 불안감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면서 대충 화해를 하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숙이 영수가 정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쓰겠다고 한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완전 선의는 아니에요. 알려주긴 했지만 너랑 데이트하면서 정리하고 나한테 오기로 했다. 이런 말을 하죠. 정숙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안 만나주는 건 자기인데 굳이 데이트권까지 쓰면서 만나서 자신을 정리하려고 했다? 좀 이상하긴 했을 거예요.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의 인식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수가 정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쓰겠다고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수도 그렇게 마음 먹었고요. 당사자인 정숙도 이제 알게 됐고요. 근데 다만 아직 실행이 되기 전입니다. 영식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마음이 나오기 전인데요. 그동안의 영식의 선택으로 미뤄봐서 아마 대부분 그냥 순자를 고르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저희 연프 문헌은 영식의 선택을 영자로 예측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정숙도 영식은 순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숙이 순자를 찾아갑니다. 영수가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하니 그건 피할 수 없고 자신은 그래도 영수를 벗어나서 좀 편한 상대를 골라보자. 바로 생각나는 게 상철이었죠. 전날에도 상철과 2대1 데이트 했잖아요. 순자와의 데이트를 방해하는 꼴이 돼버리긴 했지만요. 그런데 순자가 영식의 초대를 받아서 데이트를 나가면 그 사이에 자신은 상철과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순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순자는 싫어요. 어제도 봐주긴 했지만요. 원했던 데이트는 못했고요. 오늘도 또 데리고 나간다? 게다가 정숙은 사실 현재 상철의 2순위입니다. 유일한 무자녀 여성 출연자죠. 정숙이 아무리 상철을 거절한 상태라고 해도 상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게다가 술 마시려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안 돼. 분명히 말하고 정숙도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순자가 옥순에게 돌아가서 얘기할 때는 언니가 아니라 자꾸 너라고 불러서 싫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진심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정숙이 너라고 부른 실수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정정도 했는데 그렇게 옥순에게까지 일러 바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정숙은 영수가 자신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쓰겠다고 한 것을 순자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저의 예측 그대로 영식은 영자에게 휴대권을 사용합니다. 5명 중에 처음이죠. 이 선택을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영식의 선택으로 인해서 순자는 이제 데이트를 나가지 않게 됐고요. 따라서
정숙이 상처를 불러낼 명분을 100%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정숙에게는 이제 상철이 옵션이 아니에요. 유일한 안식처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나의 휴대권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숙을 통해서 영수의 선택을 알게 된 정희가 이번에는 옥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옥순은 이때 모르고 있었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미쳤어, 이 드라마 뭐야? 반응합니다. 파국이네 완전. 영수는 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야? 그런데 잠시만요. 영수와 현숙이 맺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나요? 현숙이 여기저기 워낙 떠들고 다닌 영향일까요? 이날 아침에도 영수가 계속 정숙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 않았나요? 아마 현숙이 여기저기 손잡고 다닌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좀 뿌리고 다닌 덕에 다들 영수와 현숙이 커플이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때 영숙도 등장합니다. 영숙도 모르고 있었어요. 소문은 영수가 현숙에게, 현숙이 정희에게, 정희가 옥순에게, 옥순이 영숙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요. 듣고 나서는 잠시 놀라더니 바로 추측을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도입부에 얘기했던 바로 그 시나리오 되겠습니다. 영수는 정숙, 현숙 둘 다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고요. 현숙의 표는 단돌이 해놓고 정숙에게 신청하려 한다 뭐 그런 거죠. 정의와 옥순도 수긍합니다. 이건 뭐 음모론도 아니고요. 대단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경 MC는 이렇게 여자들이 모여서 소문을 전하고 의논을 하는 행동을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막 화까지 내는데요. 뭘까요? 이경 MC가 영수에게 감정이입이 되나요? 영수가 현재 여자들의 경계 대상이 된 건 본인의 탓이 크죠. 그리고 막판에 정숙이 좀 감정적으로 여자 출연자들의 동정심을 좀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언니들이 이 정도 개입하는 건 그렇게 불편하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뭐 개입은 하긴 하지만 정숙은 결국 뭐 자기 뜻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죠. 자, 이 상황이 나온 건 다들 이와 같은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숙은 영수를 선택하고 영수는 정숙을 선택하고 영수는 그래서 둘 다 데이트한다. 그러나 정의가 이미 현숙의 속을 좀 뒤집어 놨어요. 현숙이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이 유명한 장면을 이제서야 본방에서 봅니다. 1화 때부터 나왔던 바로 그 장면. 5시 45분이라고 영수가 시간까지 확인을 해줘요. 이 만남의 이유는 영수가 전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후 6시 전까지 결정을 알려주겠다. 영수는 현숙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휴대권을 정숙에게 쓰겠다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현숙은 결국 영수와 대화하다가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막 짜증을 내다가 그냥 확 나가버립니다. 영수와의 대화 자리를 박차고 나온 현숙이 아마 이때 바로 인터뷰를 했나 봐요. 영수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안 쓸 거랍니다. 네, 그러면 영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나름 현숙의 승부수였던가요? 나중에 뭐 큰 그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영수가 아직 정식으로 슈퍼데이트권을 쓴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약간 협박, 압박 쪽으로 가볼까?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좀 위험한 수 아니었나요? 저는 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거의 마지막 데이트 기회인데 만약에 영수가 고집을 부려서 그대로 정숙에게 써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면 영수를 그냥 포기하겠다는 자세였나요?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현숙은 좀 포기가 빠른 편이니까요. 현숙은 그대로 남자방으로 가서 영철을 찾습니다. 고래고래 영철의 이름을 부르더니 나 웃겨줘 뭐 술 마시자 그러면서 슈퍼데이트권을 바로 사용해버립니다. 영식에 이어서 두 번째로 휴대권을 사용한 사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숙은 영철에게로 갔고요. 영수는 아직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휴대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현숙이 짜증을 내고 일어서는 압박이 영수에게 통한 것 같습니다. 영수는 급히 현숙을 다시 부르고요. 그리고 휴대권을 현숙에게 쓰겠다고 번복하죠. 이때 현숙이 이미 휴대권을 다른 사람에게 써버렸다는 것까지 알게 돼요. 하지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내 데이트권을 현숙에게 쓰는데 현숙의 휴대권이 뭐가 중요한가요?
네, 일단은 이렇게 현숙의 분노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슈퍼데이트권은 반드시 써야 됐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스코어 최종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정숙 때문에 현숙을 놓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의 분노는 가라앉힌 것으로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현숙의 의문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수가 현숙을 선택하면서 슈퍼데이트권 세 번째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영숙과 정숙만이 남았네요. 영숙의 선택은 이번 영수의 선택과 관련이 없으므로 다음 리뷰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정숙의 결과만이 나왔네요. 영수의 슈퍼데이트권이 방향을 180도 바꿨습니다. 현숙이 여자 방으로 와서 순자와 옥순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현숙은 영수의 바뀐 선택에도 계속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옥순이 버럭하죠. 그럼 어떻게 끝내야지. 언니가 우유부단한 사람을 윽박질러서 끌고 갈 수 있으면 계속 데리고 가고, 그럴 자신이 없다면, 속이 터져 죽겠다면 그러면 하지 마. 옥순의 말을 잘 들어보면 마치 두 가지 옵션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불가능한 걸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현숙도 이제 자꾸 몰리니까 영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의심이 가고요. 한편 여자방 중에 다른 쪽에서는 기다리다가 지치고 고민하다가 지친 정숙이 결국 영수에게 휴대권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방에 있던 정희와 영자에게 알리고 길을 나서요. 그리고 바로 또 영숙을 만났어요. 사실은 이때 이미 영수가 현숙에게 휴대권을 사용한 다음이에요. 그런데 정희, 영자, 영숙, 정숙은 아직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영수가 정숙에게 휴대권을 어차피 쓸 거니까 정숙도 영수에게 써서 그냥 골치 아픈 휴대권을 그냥 지워버리자 이런 작전이 됩니다. 그런데 방으로 돌아온 영숙이 곧바로 옥순에게서 영수의 휴대권 상대가 바뀌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장면부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미스테리했던 그 장면들입니다. 깜짝 놀란 영숙이 허겁지겁 뛰어가서 영수에게로 가던 정숙을 못 가게 하고 다시 데려온 장면이에요.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제가 가정했던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그게 맞았어요. 정숙이 슈퍼데이트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영수에게 사용하려고 영수 방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영숙이 무슨 이야기를 옥순에게 듣고 급히 정숙을 말리러 갔다. 그런 시나리오였죠. 정확하게 맞았고요. 예고편만 봤을 때는 한낮이라고 생각했는데 해가 길었나 봐요. 저녁 7시 가까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 7명이 다 모였어요. 정숙 옆으로. 드디어 슈퍼데이트권의 향방을 모두가 다 알게 됐고요. 은근히 영철을 생각했던 정숙은 또 현숙이 영철을 골랐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현숙이 영수의 휴대권을 받았다는 말도 직접 했고요. 7명이 북적북적하게 자기 의견 막 얘기하고 하는데 정숙은 왜 난리냐 그러네요. 언니들은 일단은 영수에게 가서 휴대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 계속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정숙을 말리고 있던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데이트 준비하기 위해서 방으로도 다들 돌아왔죠. 영숙은 계속 말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숙은 이런저런 핑계로 고를 사람이 없다. 영철도 현숙이 이미 찍었다. 현숙이랑 겹치기 싫다. 상철은 안 된다. 순자 때문에 막 이런 얘기 이어나갑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 변명이고 핑계 같아요. 본심은 영수에게 쓰겠다는 거예요. 말은 이제 좀 무심한 듯 마음이 없는 듯 얘기를 해도 정숙의 마음속에 영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결국 영자가 정숙이 마음 땡기는 대로 해 이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아시다시피 상철과 영수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여성이 영수의 방에 찾아왔죠. 정숙이었죠? 네, 이것도 저희 연프방 정식이 맞췄습니다. 영수를 불러내는 정숙이었고요. 휴대권을 왜 딴 데 썼냐 한마디 하죠. 영수가 난처해하면서 다급하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정숙은 아니 그냥 데이트 나가서 해. 내가 쓰려고 너한테. 영수가 순간 말을 잃어요. 고마워, 고마워. 감동에 찬 눈입니다. 저런 표정 처음 봤네요. 정숙이 가고 나서도 상철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넋이 나가 있습니다.
나는 정숙에게 신청하려던 휴대권 현숙에게 썼는데 나를 피하던 정숙이 그 귀한 휴대권을 나한테 쓴다는데 나는 어제까지도 정숙의 1순위였는데 나는 마음을 정했는 줄 알았는데 현숙은 나한테 화를 내고 뭐 두뇌 회로가 망가진 상태로 보여요. 정숙과의 데이트에서 정숙에게 완전히 마음이 기울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이렇게 정숙의 휴대권은 영수에게 갑니다. 여러 번의 좀 변화가 있었지만 영수 입장에서는 사실 완전히 같은 결과가 돼버렸어요. 5일차 밤 정숙, 현숙과 각각 1대1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찐 주인공입니다. 영수가 정숙과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현숙에게 와서 정숙이 자기를 골랐음을 알려주고 가는데요. 영수가 가고 난 다음에 현숙이 같은 방에 있던 옥순과 순자에게 이 모든 게 자신이 그린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뭐 결과는 똑같은데 뭐가 어떻게 달라졌기에 뭐가 그림이라는 거죠? 같은 결과라도 영수의 데이트 신청을 받은 건 정숙이 아니라 나다. 뭐 이게 중요하다는 건가요? 글쎄요. 눈을 굉장히 무섭게 뜨고 나는 이걸 원했어. 그러는데 대체 뭘 원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10화 첫 번째 리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슈퍼데이트권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렇게 진행됐고요. 네, 이제 그 데이트권을 사용해서 슈퍼데이트를 하겠죠. 데이트들은 11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슈퍼데이트권을 놓고 벌어진 게임들 그리고 출연자들의 선택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시고요. 러브라인 총정리, 최종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화 예고편 분석해야죠. 네, 마지막이지만 언제나처럼 해드릴 거고요. 다음 화에 최종 커플이 나오니까요. 저희 연프방정식도 이제 최종 커플, 최종 예측을 해야 되겠죠.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꼭 부탁드리고요.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